강원랜드가 페트법 만료 시한을 앞두고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집중됐던 수익 창출에서 탈피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세계 유일 분당국인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180여 명의 선수들은 오늘부터 닷새간 총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천 소방서를 끝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초동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묘지마다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초기 사고뿐만 아니라 야생 진드기와 말벌 등 독충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유일 분당국인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180여 명의 선수들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화천을 지나 경기도 연천, 김포, 인천, 강화까지 총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개막이 임박해지면서 주최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30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는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 구간이 31km가 연장됐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돼 더욱 흥미로운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마음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외국 실업팀이 선수들이 워낙 잘 타다 보니 저희 한국 선수들이 좀 따라가기 벅차는데 이번에 준비 많이 해서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세계 유일 분당국의 접경지를 따라 달리는 흔치 않은 경험. 해외 선수들도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to be in this historic area and race here against the local teams.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계 사이클 연맹의 국제 인증을 받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같이 남북 간 협의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미국, 핀란드 등 해외 16개 팀 140여 명과 국내 고등부 5개 팀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헬로티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랜드가 2025년 도래하는 펫특법 만료 시한을 앞두고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매출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의 영업시간 정상화와 매출 증대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카지노에서만 4천억 원가량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호텔과 골프장, 워터파크 등 비카지노 부분에서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카지노에서도 영업시간 단축과 고액 테이블 축소, 카지노 영업장 내 현금 인출기 철거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주민들은 페트법 연장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페트법 연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연장이 되더라도 규제 완화에다가 카지노를 좀 확장을 하려고 기획을 해요. 일본 카지노가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강원랜드도 위기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카지노 매출이 줄어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페트법 연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당장은 카지노에 대한 영업 정상화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비카지노 부분의 매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거칠 절차가 많죠. 이사회나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또 투심이라고 있어요. 투심이도 거쳐야 되고. 하여튼 돈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원도 쪽에 워낙 투자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조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한편 강원랜드는 올해 개장한 워터파크의 경우 개장 첫 해인 만큼 이익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지역 상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계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원랜드의 다양한 시도는 내부적인 투자 심사와 정부의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카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14일 속초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 승강기 사고의 원인이 풀어진 볼트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건설용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의 연결 볼트 일부가 풀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프트카를 지탱하는 마스트의 연결 볼트 중 일부가 풀린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다 붕괴됐고 따라서 리프트카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철골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 연결 볼트가 이미 풀려진 탓에 승강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였었던 STX건설과 공사 해지 협약이 완료돼 본공사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9일 강원 중도개발공사와 STX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2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449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공사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고랜드 인근 리조트 사업 부지 5만 8천여 제곱미터를 326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STX건설과의 협의가 완료돼 빠르면 다음 달 중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였던 화천 지역에 소방서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화천 소방서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길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인력 125명과 소방펌프 차량 등 장비 26대가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소방서보다 규모가 작은 안전센터 2개와 지역대 2개가 화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천 소방서 개청을 끝으로 도내 18개 모든 시군의 소방서 설치가 완료돼 초동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제2경춘국도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지난 29일 심의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중 제2경춘국도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2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비와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룰 특별심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전 강원본부는 한전과 이재민, 지자체 등에서 각 2명이 참여하는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원회가 오는 2일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고성 지역 이재민 대표단도 위원 선정을 끝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 의결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돼 속초 고성 산불에 있어 한전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규현 동해시장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30일 대법원은 SNS에 자신의 재임 기간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심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심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심 시장의 시장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초할 때에는 예초기 사고뿐만 아니라 야생 진드기와 말벌 등 독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 묘지입니다. 벌초 대행업체 직원이 예초기를 들고 무덤 주위에 풀을 깎습니다. 작업 도중 돌이나 나무가 튀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벌 조심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묘지마다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초를 할 때에는 적절한 복장과 안전 장비만큼이나 벌과 진드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8월 초까지 전국에서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600여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벌초 작업 중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앉는 행동은 삼가하고 벌레를 쫓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개체수와 공격성이 강해지는 벌쏘임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의 경우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만큼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 역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피하기 위해 팔을 휘젓는 등 크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작업 중 혹 벌에 쏘였다면 현장에서 뛰거나 행동을 빠르게 하면 벌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히 현장을 이탈하시고 현장에 있는 벌집이 있는 것도 절대로 자체적으로 제거하시지 마시고. 조상의 묘를 돌보려고 떠난 벌초길. 안전을 위해 독충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풀만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묘비조차 없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찾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연고 묘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 1,500만 기 가운데 300만여 기가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묘 문화가 바뀌면서 무연고 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읍시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벌초가 잘 된 묘가 있는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 후손들의 발길이 뚝 끊겨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면은 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둥덕이 된 무연고 묘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연고 묘를 포함해 방치되고 있는 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 상당의 부지 사용료를 내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45년까지 조상의 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에 대한 관리는 후손들이 직접 해야 해 오랜 세월 후손들이 찾지 않는 묘는 무연고 묘와 상황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읍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 자주 찾지 못하거나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일반 묘역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연중 2회에 걸쳐 이 벌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성묘 문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무연고묘. 다가오는 추석, 후손들이 찾아와야 할 그 자리엔 무성한 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벌초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바빠 직접 벌초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산속은 풀 베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예초기를 메고 얼굴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무성이 자란 잡초를 베어냅니다. 이들은 후손이 아닌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산 입구부터 산소 주변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베어낸 잡초를 갈퀴로 걷어내고 잔풀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산소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행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 10군데에서 15군데 하고 많이 할 때는 20군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조합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로 벌초한 묘는 전국에 2만 5천여 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5% 늘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와서 산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에 맡긴 사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다 멀리 나와 있거든요. 각 지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벌초를 하시기에는 몸도 안 좋으시고 하고요. 이제 시간 맞춰서 매번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손을 빌리는 것보다 그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 전문가 손을 맡기면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맡기거든요. 좋아요.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만의 미풍양속인 벌초. 세월이 흘러 후손들의 벌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사업비 28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또 길이 25m, 7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문화센터와 건강증진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2021년 말 완공될 복합혁신센터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지만 하늘도 맑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따라서 주말과 휴일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로 인해 다음 주 중반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 17도, 원주 18도, 속초와 강릉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도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 없겠습니다. 원주 27도, 춘천과 속초 28도, 강릉 29도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눈에 띄게 선선해졌습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가 지고 난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세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수요일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아침과 낮 기온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